자,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운동량 원리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원리. 자, 운동량이라는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모멘텀. 그리고 원리는 프린시플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될 거라서 혹시 내 말이 느리거나 좀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면 좀 빠르게 감아가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운동량 원리를 다루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죠. 물리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피직스. 자, 이 물리가 다루는 대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물리는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물질, 매터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다룰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익숙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리는 또 상호작용이라는 걸 다룹니다. 상호작용. 자, 영어로는 인터액션이에요. 자, 그럼 물질은 뭐냐? 물질은 이 물리적인 세상을 구성하는 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상호작용은 그러한 물질과 또 물질 또는 그런 물질로 구성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어떤 그런 작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어떤 물체나 물체 사이 또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물질이나 물체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도 둘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어에서 이 인터라는 말 자체도 뭐예요? 둘 사이에, 상호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물질과 물질 하나여서는 안 되고 서로 쌍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면 또 얘도 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 자, 그럼 상호작용의 어떤 대표적인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쉽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습니다. 힘. 상호작용. 그래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겠지만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인 힘을 앞으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어쨌든 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즉 상호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실제로 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게 되죠. 자, 그럼 어떤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 물체가 1초에 한 번씩 찍었더니 물체가 이런 식으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물체는 뭔가 이 물체가 못 가게 뒤쪽으로 힘을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뒤에서 당기든지 앞에서 못 오게 막든지 어쨌든 뒤쪽으로 이 물체에 힘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1초에 가는 거리가 이만큼 가다가 그 다음 1초 동안은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가는 거죠. 이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쵸? 이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뭐 앞에서 당기든 뒤에서 밀어주든.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뭐 간격은 변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오른쪽 밀었든지 오른쪽으로 밀었든지 오른쪽에 잡아당겼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무슨 변화예요? 빠르기, 속력의 변화가 일어나죠. 속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방향의 변화도 일어나죠. 즉 힘은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데 속력이나 방향의 변화를 일으켜요. 또는 둘 다 일으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 앞에서 배운 개념 중에 속력과 방향을 모두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 뭐였냐면 바로 속도였습니다. 그죠? 속도. 따라서 힘은 뭐를 변화시킨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변화, 여기서 계속 변화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이 있으면 속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도 변화를 통해서, 즉 빠르기나 방향 변화를 통해서 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방향도 바뀌지 않고 빠르기도 변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 즉 지금 우리가 다루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물체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의 원인은 힘이 아니라 관성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뉴턴 운동 제1법칙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은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거나 또는 알짜 힘이 0이면, 힘은 작용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모두 상쇄돼서 0이라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다른 말로 등 속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방향과 빠르게 다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또는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성이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제 힘이 작용하면 이제 물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데,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건데, 힘은 뭐를 뜻하냐면 상호작용의 세기를 뜻해요. 근데 어떤 변화라는 거, 속도 변화라는 거는 이 상호작용의 세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힘을 주더라도 오랫동안 어떤 물체를 밀어주면 그 물체 속도는 더 많이 변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세기는 힘이지만 상호작용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는 뭐에서 일어나요? 힘과 그 힘을 준 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상호작용 효과는 힘이 같을 때 만약에 시간이 2배면 상호작용 효과는 2배 돼요. 또는 시간을 힘을 똑같은 시간 동안 주지만 힘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상호작용 효과는 2배가 돼요.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는 힘과 이 힘을 작용한 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게 돼요? 그렇죠.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속도가 변하니까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델타를 써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를 또 고려해야 되냐면,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물체에 똑같은 힘을 똑같은 시간 동안 줘도 뭐예요? 이 속도 변화는 질량이 크면 잘 안 일어납니다. 그죠? 질량이 크면 상호작용 효과를 단순히 이 속도 변화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속도 변화와 갖다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뭘 고려한 물리량을 한번 정해야 되냐면, 그렇죠, 이제 질량까지 고려한 어떤 물리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물리량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운동량 원리에서 우리가 언급할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기호 P로 나타내고 벡터량입니다. 왜냐? 스칼라인 질량하고 벡터인 속도를 곱한 것을 운동량으로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이 운동량 P는 그렇죠, MV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수정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운동량 원리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운동량 원리는 힘과 힘을 작용하는 지속 시간을 곱한 것은 변화를 시키는데,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이게 운동량 원리예요. 가장 중요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식을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게 운동량 원리고 사실은 이게 뉴턴 운동 제2법칙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경우? 질량이 일정하면, 자, P라는 거는 이제 MV인데, 그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PI라고 할게요. 처음 운동량은, 그러면 질량 일정하면 질량에다가 처음 속도 곱하면 되죠.
나중 속도를 PF라고 하겠습니다. PF 파이널. 그러면 m에다가 나중 속도를 곱한 거야 되죠. 그럼 변화는 델타 P는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겁니다. PF 빼기 PI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 m을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근데 m을 묶을 수 있으니까 m에 VF 빼기 VI가 되죠. 근데 얘가 뭐예요? 속도의 변화죠. 따라서 m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질량이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건 m 델타 V를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양변을 뭘로? 이 델타 T로 나눠주면 양변을 얘는 없어지고 얘가 델타 T를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뒤에 있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식, 여러분들 익숙한 F는 MA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질량 변화하는 경우 잘 안 다루기 때문에 F는 MA라는 식을 뉴턴 제2법칙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힘의 정의는 F는 MA가 아니라 F는 여기 이 식을 보면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더라. 그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얘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질량 일정한 경우에 얘다. 질량이 변한다는 말이 없으면 얘를 쓰면 되겠죠. F는 MA를. 앞에서 기호 관련해 가지고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I를 쓴 이유는 I는 이니셜. 여러분 뭐 이름 이니셜 첫졌다는 거 이니셜이라고 하죠. 처음이란 뜻이고 F는 파이널, 뭐 최종적인 마지막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처음 나중 표시할 때는 밑에다가 첨자를 I 또는 F를 붙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기본적인 운동량 원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어서 다른 한 편의 동영상에서 운동량 원리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